네, 글로벌 경제 이슈 편안하게 짚어드리는 김보미의 뉴스카페 시간입니다. 김 기자,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되어 있죠? 네, 오늘의 첫 번째 이슈는요. 네.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. 달고나네요. 네. 네. 달고나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? 달고나, 굉장히 이 부분 좀 명확한 것 같아요. 네. 혀로 잘 핥아야 빠진다. 아, 아닙니까? 네. 이거 우산이요? 네. 우산? 오징어 게임 보신 분들은 잘 알 텐데. 네. 저는 앵커가 또 핥아서 드시는 줄 알고. 네. 네,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요. 배우 이정재 씨를 다시 보게 만든 드라마죠. 바로 오징어 게임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입니다. 최근 넷플릭스는 오징어 게임에 회당 28억 원, 총 253억 원을 투자하고서 일정 이상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지면서 크게 화제가 되고 있죠. 오징어 게임이 흥행을 하면서 그만큼 빠른 속도로 넷플릭스 구독자 수도 늘고 있다는 의미인데요. 실제로 자료화면을 좀 보시면 이 넷플릭스는 3분기에 가입자 수가 350만 명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봤더니 44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. 네. 저는 여기에서 그렇다면 저작권은 과연 누가 갖고 있을까가 굉장히 좀 궁금해졌는데 그래서 좀 미리 취재를 좀 해봤습니다. 네. 저작권이라면 창작물에 대해서 제작자가 갖는 권리를 말하는데 당연히 제작사가 갖고 있는 거 아닌가요?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요. 사실 넷플릭스에 있었습니다. 네. 이렇다 보니까 오징어 게임 시즌2를 제작할 수 있는 권한도 100% 넷플릭스가 갖고 있었는데요. 참고로 오징어 게임 제작사 사이런 픽처스 몫은 제작비의 120에서 150% 수준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랬군요. 제작사한테 저작권이 아예 없는지는 몰랐네요. 제작비를 대줄 테니 저작권은 우리한테 내놔라. 이게 넷플릭스의 조건이었나 보죠? 네, 맞습니다. 이 넷플릭스와 그리고 제작사 사이런 픽처스가 당초에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이 같은 조건을 내걸고 맺었던 겁니다.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가져간다. 뭐 이렇게 얘기를 보통 많이 네. 하는데 사이런 픽처스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입장 아닐까 싶어요. 사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. 하지만 이거는 작품이 이미 대박이 났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. 실제로는 넷플릭스도 그리고 제작사도 모두 계약을 체결할 때 서로 나쁠 게 없는 조건이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. 네. 실제로 오징어 게임의 황동혁 감독은요. 한 인터뷰에서 오징어 게임 각본을 2008년에 썼지만 이렇게 따지면 사실 10년 전에 썼는데 이게 투자를 받기 어려웠다면서 넷플릭스가 아니었으면 제작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. 또 만드는 내내 지금까지 이렇게 편안하게 작품을 해본 적이 없다라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고요. 수익이 좀 아쉬울 것 같은데 넷플릭스 덕분에 편안하게 작품을 했다. 이런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 걸까요? 일단 제작사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요. 넷플릭스가 이렇게 제작비를 모두 지원해주게 되면 자금에 대한 고민이나 부담 없이 오로지 작품 전체, 이 작품 그 자체에만 몰입할 수 있다라는 이점이 있습니다. 네. 사실 자금 조달 때문에 PPL을 거의 목숨줄로 여기는 영화나 또 드라마 업계에서는 이 제작비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메리트가 있는 것으로 여긴다고 하는데요. 특히나 규모가 매우 작거나 신생 제작사라면 더더욱 이런 부분들의 매력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. 또 설령 흥행에 실패한다 하더라도 투자에 대한 리스크는 넷플릭스가 전적으로 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담도 제작사 입장에서는 덜어낼 수 있다라는 이점이 있습니다. 이 반대로 넷플릭스도 어쨌거나 이제 쪽박에 대한 리스크를 감내를 했으니까 만약에 대박이 나게 되면 자신들이 이 이득을 다 취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다 이거죠?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이제 서로 나쁠 게 없는 조건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. 이 자본이 부족한 우리나라 제작들로서는 이 넷플릭스 계약 방식을 통해서 뭐 흥행 실패 몇 번에 이렇게 고꾸라질 위험을 줄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일부 제작사들은 또 반기기도 합니다.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도 뭐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 같은 곳에서 이 콘텐츠에 대한 지원을 하는 투자들을 그동안 해왔거든요. 네. 뭐 지재권 투자라고 해서. 근데 이게 그 될성 부른 나무를 찾는다는 게 쉽지가 않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리스크도 굉장히 크고. 맞아요. 그런 점은 사실 넷플릭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넷플릭스가 그런 위험을 무릅쓰는 이유가 있을까요? 일단 바로 단 한 번의 성공으로 인해서 수조 원의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이 작품뿐만 아니라 그 작품에서 파생된 상품들의 수익, 예를 들면 뭐 마블 피규어라든지 아니면 뭐 겨울왕국의 옷이나 신발 등을 좀 생각하시면 편하실 텐데요. 이런 상품들의 수익까지 저작권자에게로 돌아가는 만큼 전체 수익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. 이거는 사실 오징어 게임 사례만 봐도 좀 알 수가 있는데요. 작품 그 자체 흥행과 함께 이렇게 앞서 보여드렸던 달고나
변화 아니면 도시락통, 유리구슬, 뭐 가면과 의상 등에 대한 수요가 좀 급증하는 것은 물론이고요. 넷플릭스 시가총액 역시 작품 공개 이후 28조 원 이상 늘었습니다. 이렇다 보니까 마블, 픽사 등 쟁쟁한 캐릭터와 이야기를 소유하고 있는 디즈니나 오늘 우리가 이렇게 다루고 있는 이 넷플릭스 등과 같은 전 세계 콘텐츠 업계는 원천 저작원을 확보하기 위한 소리 없는 경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렇군요. 넷플릭스는 이제 전 세계적인 공급망을 갖고 있다 보니까 대박이 났을 때 수익 효과도 그만큼 크다 이런 얘기가 그렇죠. 될 것 같습니다. 같은 돈을 투자해도 우리나라 OTT랑 넷플릭스는 리스크가 다르다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겠는데 저는 뭐 이제 흥행은 분명 뭐 물론 자랑스러운 얘기긴 합니다만 이게 정말 이 공정한 계약이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좀 의문을 제기하고 싶어요. 사실 뭐 황 감독이나 사이런스 픽처스나 지금 상황에서 앞으로 이제 넷플릭스랑 관계를 계속 해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과연 이렇게 아쉬운 소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일까 이런 생각도 들고 네. 그래서 좀 있는 대로 상황을 봐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사실 이 공정한 계약을 얘기하려면 우리나라의 망사용료부터 넷플릭스가 네. 좀 바로 내야 되지 않을까. 디즈니는 낸다고 하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